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 잘 챙겨 듣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지만 약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에 딸아이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했어요. 현재 촬영 스튜디오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한 이유는 여느 부부들처럼 성격 차이, 갈등을 극복해내지 못해서입니다. 자식을 봐서라도 참고 산다고 하지만 제게는 남편과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이었거든요. 이혼을 하면서 완벽할 줄 알았던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긴 것 같아 한동안은 정말 우울했었습니다. 딸아이 덕분에 제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고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깨닫기도 했죠. 일단 남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TV를 보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사람들 외모 평가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 딸한테도 너무 못생겼다며 성형수술을 권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사람과 20년 동안 살아왔고 더 늦기 전에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게 지금에 이르렀네요. 무슨 사연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남편이 큰 코 다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말이야,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응? 문제라니? 나 수술 후유증도 없고 괜찮은데? 아니, 그건 그거고. 애 낳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렇게 붓기가 안 빠져? 애들 키우다 보면 다 빠진다고는 하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 당연히 붓기 빠지는 속도도 다르겠지? 그래도 너무 안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붓기가 살이 된다는데 그러다 자기 못생겨지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본판이 취약하잖아.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 농담이야, 농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사람이 장난도 못 쳐? 가뜩이나 아이 보느라 힘들고 나도 내 몸 같지 않아서 우울한데 당신이 그런 시답지 않은 장난치면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좋은 말 할 때 적당히 해. 아, 알았다니까. 거참 되게 예민하게 구네. 유진이 목욕은 시킨 거야? 아니, 이제 분유 먹이고 시켜야지. 나 팔목 아프니까 당신이 좀 해. 그래, 내가 할게. 그나저나 우리 유진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넙대대할까?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기들도 하루하루 달라지는데 아직 붓기 덜 빠진 거야. 젖살 빠지고 하면 예뻐.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예쁘거든. 에이, 말은 바로 하자.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냉정해야지. 예쁘다고 할 얼굴은 아닌데. 또 그런다. 애한테까지 그러고 싶니? 난 나중에 유진이가 자라면서 못생겼다는 소리 듣게 되면 바로 성형수술 시켜줄 거야.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면 어때? 난 사람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이가 어찌 생겼든 우리 닮은 내 자식이고 본인이 하고 싶다 하면 시켜주겠지만 굳이 난 칼대기 싫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야. 아무튼 유진이 목욕시키는 건 내가 할게.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남편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가 못생겼다는 둥, 나중에 커서 코는 손을 보자는 둥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 낳고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물론 연애하면서도 남편은 종종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던 탓인지 그냥 하는 소리로 넘겨들었고 싸움으로 번질 때면 남편이 먼저 선수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든지 특유의 능글맞음으로 상황을 무마시켜버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온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법적 부부가 된 마당에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까지 있으니 참고 지내기로 했답니다. 본인도 자식을 가진 부모가 되었으니 이제는 장난스러운 모습 대신 철이 좀 들겠거니 했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시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옛날 성형수술을 받으며 온갖 관리에 힘쓸 정도로 외적인 부분에 상당한 투자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저한텐 별다른 신경은 안 쓰셨는데
아이 낳고 살도 좀 찌고 모습이 많이 변하자 그때부터 저에게 상당한 관심을 쏟기 시작하셨어요. 좋게 말해 관심이지. 대놓고 외모를 저격하며 온갖 시술을 권유하시는데 정말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나 싶더라고요. 예, 아가. 유진이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다닌다며? 너도 이제 시간 좀 남겠구나. 네, 그렇죠. 그래도 유진이 등원시키고 운동도 다녀보려고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너를 위해 그런 투자는 언제든 환영이야. 그나저나 너 애 낳고 얼굴 많이 푸석해진 거 알지? 네, 요즘 거울 보면 많이 느껴요. 피부도 예전 같지 않고 저도 많이 속상해요. 영양제 이런 거 잘 챙겨 먹어야 해. 너 그러다 그 얼굴로 평생 산다? 에이, 운동하고 그러면 좋아지겠죠. 제가 운동 열심히 해서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 한다면 하는 거 아시죠? 그래, 잘 알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너 이번 주 금요일 나랑 병원 가지 않을래? 네? 병원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 이번에 요 앞 사거리에 크게 생긴 성형외과 있지? 거기 내가 아는 원장이 따로 차린 건데 이번에 오픈하면서 보톡스랑 필러 1+1 해준대서 너도 같이 맞으러 가자. 얼굴살 처진 거 주사 한 방이면 다 펴진다? 이참에 관리받으면 되잖아. 어휴,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얼굴에 주사 놓는 것도 무섭고. 다른 친구분이랑 가세요. 너 그러다 후회한다? 내가 너 데리고 간다고 했단 말이야. 비포 애프터 사진도 찍으면 시술 비용도 무료로 해준다고 했어. 이런 기회 어디 가도 얻을 수 없는 거 알지? 이참에 너도 신세계 한번 경험해봐. 그거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 들면 무너진다 어쩐다. 그런 부작용도 들은 것 같은데. 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어머니. 너무 무섭고 낯설어서.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내 시누이 데리고 가야겠다. 아무튼 몸조리 잘하고 있으렴. 요즘 밖에 날이 많이 추우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따뜻하게 있어.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시술이나 성형을 권유하던 건 아니셨어요. 아이를 낳고 처녀 때와는 많이 달라진 제 모습에 속상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권유하셨던 것도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과해지는 모습에 저도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던 거였죠. 남편은 가끔씩 잊을만 하면 제 속을 긁어놨고 제가 짜증이라도 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능글맞게 상황을 넘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작에 손절을 했어야 할 상황이지만 정신없이 육아를 하다 보니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딸아이가 중학생이던 시절 처음으로 남편과 큰 소리를 내며 싸웠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때부터 암암리의 이혼을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남편이 딸아이의 외모를 지적하면서부터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학생이면 한참 사춘기에 2차 성징이 올 시기잖아요? 딸아이도 예외는 아니었고 공부 욕심도 있던 애라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사춘기의 상징인 여드름이 남편의 신경을 건드렸고 그게 외모 지적의 시작이었어요. 딸, 요즘 피부 관리 안 하나 봐? 아빠가 지난번에 사다 준 크림이랑 팩 어딨어? 왜요? 그거 찬 데다 두라고 해서 내 방 화장품 냉장고에 있는데? 혹시 그거 안 쓰니? 요즘 부쩍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네 또래 애들이 쓰면 좋다길래 어렵게 사온 제품인데 왜 안 써? 그러니까 피부가 그 모양이지.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그거 한번 발라봤는데 저랑 안 맞아요. 한번 바르니까 붉은 반점 올라오고 알레르기처럼 엄청 가려워서 그때 약 먹고 겨우 가라앉혔다고요. 버릴까 하다가 아빠가 사온 거라 그냥 냉장고에 넣어준 건데. 맞아. 당신 해외 출장 다녀올 때 유진이 한참 고생했어. 피부과도 처음 데리고 갔었다니까? 그럼 간 김에 여드름 치료 좀 하고 오지. 애 얼굴이 너무 갈수록 엉망이다. 이게 뭐가 어때서요? 호르몬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러는 건데 터트리거나 덧나지만 않으면 괜찮대요. 약도 끊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로션 바르니까 좋던데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백날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수십 번 뭐 바르고 해봤자 시술 한 번이면 끝인데. 너 그러다가
나중에 못생겨진다. 가뜩이나 성형시켜야 되나 연구 중인데 너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어디 수술하고 싶은데 없어? 여보, 그만해요. 지금 예민할 시기인데 그렇게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면 애 신경만 곤두서잖아. 당장 2주 뒤가 시험이라 예민해요. 나중에 이야기해. 다 유진이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잖아. 시험은 시험이고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솔직히 봐줄 만한 몰골은 아니잖아. 아빠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 몰골이 뭐가 어때서? 못생겨서 성형 수술 시켜준다고? 아빠랑 엄마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거봐요. 내가 그만하랬지. 유진아, 엄마가 아빠랑 잘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가서 공부해. 알겠지? 뭐? 너 아빠가 생각해서 말해줬더니 반응이 왜 그러냐?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솔직히 못생겼잖아. 그래서 친구도 진아인지 경아인지 걔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여보, 내가 그만하랬지. 가뜩이나 예민한 애한테 도대체 왜 그래? 성형 수술하고 싶으면 당신이나 해. 왜 엄한 애한테 그딴 이야기를 해? 당신이 애 아빠 맞아?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성형수술 시켜준다는데 나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받겠다. 예뻐지게 해준다는데 왜 저러나 몰라. 닥쳐 진짜.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는 당신도 뭐 잘생긴 건 아니잖아. 성형하고 싶으면 당신이나 해. 한 번만 더 애한테 이상한 소리 짓거렸다간 그땐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 이후로도 남편은 잊을만 하면 저희 모녀에게 외모 지적질을 서슴지 않았고 스트레스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드셨는지 이제는 별다른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지내고 계셨고요. 아무튼 딸아이는 남편의 만행에도 꿋꿋이 자기 할 일을 하며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도 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커피 한잔하며 쉬고 있는데 딸아이가 제게 와서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딸아이는 남편 때문에 학교에서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져 왕따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워낙 내색을 잘 안 하는 아이인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나 싶어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리고 저는 화를 참지 못해 남편에게 한바탕 쏟아붓기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수술해야 될 정도야? 아니,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왜? 아빠가 또 뭐라고 그래? 아니, 그건 아닌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방학 때 쌍꺼풀 수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기에 미리 해야 잘 자리 잡는다고. 무슨 수술이야? 너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거든? 엄마는 얼굴에 칼 떼는 거 별로인 사람이야. 너 성형하고 싶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애들이 다들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빠도 나 맨날 못생겼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못생긴 건가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처럼 예쁘고 귀여운 애가 어딨다고. 엄마가 늘 말했지? 사람 생긴 걸로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고?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할 일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남들 다 한다고 너까지 할 필요 없어. 사실 나 진아 말고는 친구 없어. 예전에 아빠가 학교에 데리러 왔을 때 친구들 앞에서 나한테 대놓고 외모 지적질한 이후로 애들이 나한테 안 와. 내가 못생겼다 생각이 드는 건지. 뭐? 그럼 너 지금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거야? 응. 솔직히 나 많이 힘들어. 생긴 게 전부가 아닌데 왜 다들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나 정말 수술해야 하나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 학생답게 공부하고 지금처럼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엄마가 아빠랑 이야기해 볼게. 여보, 유진이한테 성형수술하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야 뭐 늘 하는 소리지. 솔직히 유진이 예쁜 얼굴 아니잖아. 뭐? 정말 그랬단 말이야? 유진이 말로는 당신이 유진이 데리러 갔을 때 애들 다 있는 데서 외모 지적했다며? 그게 무슨 지적이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거 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성형이 대세인 거 몰라?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이네. 그 일 이후로 유진이랑 어울리던 친구들이 다 유진이 피하고 혼자 지낸대. 당신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외모 지적을 했으면
아이들이 그 말 듣고 유진이 놀리고 그랬겠냐고. 정말 애한테 왜 그래? 내가 말했잖아. 유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나중에 커서 고쳐야 되는 정도면 얼마든지 성형시켜줄 의향이 있다고. 아니, 그건 빈말인 줄 알았지. 정말 당신은 생각이란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참 예민한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해서는. 한 번도 속상해할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뭘 너무해? 유진이도 현실 직시해야지. 피부야 어떻게 좀 나아졌다 치지만 지금 그 얼굴이 평생 가는 건 몰라? 요즘엔 못생기면 취업도 잘 안 시켜준다고. 그러니 지금 시기에 미리 고치고 자리를 잘 잡아놔야 해. 진짜 짜증난다. 그 버릇 어디 못 가고 자식한테까지 상처 주기나 하고. 이따 퇴근하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유진이한테 사과 먼저 해. 아 거참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라면 좀 해. 사과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기만 해봐.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거 다 걸고 넘어져서 확 이혼해버릴라니까. 뭐? 이혼? 참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내가 하는 말이 장난 같아? 오늘 퇴근길에 사과 안 하면 바로 도장 찍어서 서류 넘겨버릴 줄 알아. 나 지금 시청이거든? 서류 가져갈 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퇴근하고 와서 두고 보라고.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까지 운운하며 불같이 화를 내자 충격을 먹었는지 딸아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속상하니 제 마음은 정말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이른 퇴근을 하더니 곧장 딸아이에게로 가서 사과를 했고 한동안은 그렇게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식을 핑계로 술을 거하게 했는지 잔뜩 취해서는 데리러 오라며 전화를 했더라고요. 혀는 다 꼬부라져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여서 빨리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에 딸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회식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차라리 딸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이고 우리 못난이들 왔어? 술 먹으면 생긴 게 좀 예뻐 보이나 싶었는데 어쩜 둘이 그렇게 똑같이 못생겼냐? 어머,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정신 좀 차려봐요. 왜 이래? 나 멀쩡하거든? 야, 뭐 유진이 너는 아빠를 부축할 생각은 안 하고 뭘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 혹시 몰라서 유진이도 데려온 건데. 당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빨리 집에 가서 쉬자. 이거 놔봐. 유진이 너 이참에 아빠가 물어보는 건데 너 정말 성형할 생각 없어? 아빠 생각엔 너 쌍꺼풀 수술하고 콧대 좀 높이고 필러 좀 맞으면 주변의 남학생들이 아주 들끓을 것 같은데? 너 연예인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성형할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외모 지적질 좀 그만하세요. 많이 취하셨으니까 일단 지금은 집에 가요. 이게 아빠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지. 너 내가 유전자 검사까지 하려 했어. 아무리 네 엄마를 닮았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빠은 얼굴일 수 있냐고. 지금 저한테 빠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아빠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여보, 또 시작이다. 안 그러기로 해놓고서는 왜 애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요? 성형을 하든 말든 유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 자꾸 그렇게 외모 가지고 뭐라 하지 마요. 나한테 뭐라 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유진이한테는 제발 그만하라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제 보니 당신 얼굴도 절구에 빠은 것 같이 생겼다. 그렇게 생긴 것도 능력이야. 엄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반은 것도 한두 번이지. 나 아빠랑 도저히 못 살겠어. 당분간 외할머니 집 가서 있을 거야. 어이구, 그러면 내가 우리 딸 미안해라고 할 줄 알았냐? 너도 내 주제를 알아야 해. 거울 좀 들여다보라고. 네가 예쁘길래 뭐래? 그러다 시집도 못 간다. 못하는 말이 없어. 당신이랑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자꾸 그런 험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유진이, 너는 외할머니 집에 가 있어. 엄마가 따로 연락할게. 아주 모녀가 둘이 똑같아. 생긴 것도 성격 지랄 맞은 것도. 아, 물론 농담. 당신은 집에 가서 봐요. 그렇게 저는 취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단단히 마음이 상했는지 집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친정에 머물더군요. 어찌어찌 이 일이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크게 혼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정신 차릴 남편이 아니죠.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남편은 되려 저를 물고 늘어지더군요. 엄마가 돼서 자식 교육 하나 못 시켜서 이 사달을 만드냐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저도 더 이상은 이 결혼을 유지하기 싫어졌습니다. 내일 모레면 고등학생이 될 딸아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 더더욱 그러했어요. 딸아이에게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속상해하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유진아, 엄마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네 아빠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 이혼하려고. 이혼? 엄마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걸 왜 굳이 나한테 말해? 나 솔직히 아빠 싫어. 맨날 내 얼굴 평가나 하고. 그게 무슨 아빠야? 많이 속상했지? 엄마가 줏대 있게 행동 못해서 미안해. 괜히 네가 상처받아서. 나도 이렇게 기분 나쁜데 엄마는 오죽했겠어? 아빠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내가 할머니한테도 다 말했어. 엄마랑 아빠 이혼시키고 싶다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했다고? 엄마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은 학생 신분이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인이었으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어. 아무튼 엄마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정리하는 대로 우리 이사도 가자. 천천히 해. 그리고 나 할 말 있어. 뭔데? 말해봐. 아빠가 하도 성형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빠 말대로 내가 그렇게 못생긴 거면 보란 듯이 달라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우습지만. 그래서 지금 성형을 하겠다는 거니? 아니,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야. 아빠 말에 휘둘릴 생각 없어. 한순간 흔들린 적도 있다. 내가 예뻐져서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내 인생도 정말 달라질까 싶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엄마 말대로 나는 나니까. 그래, 우리 딸 잘 생각했어. 그래도 네가 원하면 할 수 있어. 언제든 하고 싶으면 이야기해. 알겠지? 응, 알겠어. 나 엄마 아빠 이혼하기 전까지는 본가에 안 들어가고 계속 외할머니랑 있을 거야. 아,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 들르라던데. 어차피 이혼 이야기도 해야 하고. 조만간 다녀와야지.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남편은 어찌나 당당하던지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이 그동안 저와 딸에게 했던 모진 말들,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고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시댁에 가서 이혼 의사를 밝혔는데 생각보다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 시어머니 자신도 지난 과거가 반성된다며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한 것 같다며 이제라도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웬 서류를 하나 건네주셨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잘해주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보답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도 알았어요. 자주 다니던 성형외과 간호사와 눈이 맞았는지 모텔이며 여행이며 안 간 데가 없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나 같은 남자 어디 가도 없는데. 하이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이혼하고 잘 살 것 같아? 이혼녀 타이틀 가지고 퍽이나 먹고 살겠다. 그래서 탈모 멸치남이랑은 이제 이혼하려고. 어딜 가도 당신보다 좋은 사람 만나겠지? 뭐? 벌써부터 남자 만날 생각이나 하고 이러려고 이혼한다고 했구나. 말은 똑바로 하자. 당신 자주 다니는 병원 간호사랑 둘이 모텔이며 강원도며 전라도며 아주 안 다닌 데가 없더라? 이거 걸고 넘어져서 싹 다 벗겨버리기 전에 그 입 닥쳐.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뭐?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안 했는데?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 아주 개망신 당하게 해줄까? 그 여자 돈 많은 집 여자던데 당신 때문에 인생 종치면 당신도 버림받을걸? 그거 원치 않으면 닥치라 이거야. 너 농담이 좀 심하네? 내 말이 농담으로 들려?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돼? 당장 짐 싸서 꺼져 이 병신아.
뭐라고? 이 집 전세금 절반은 내 거야. 남은 전세 대출도 내 이름으로 받았고, 그러니 당신은 권한 없어. 그러니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꺼지라고.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결국 이혼 소송은 저의 승소로 끝이 났고,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2억 정도를 받았어요. 은행에 가서 자산 정리를 해보니 그동안 적금이나 생활비를 사용한 내역을 토대로 제가 가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도 1억 정도 제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래저래 합하니 2억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했고 한참을 저와 딸아이를 쫓아다니며 괴롭혔어요. 시어머니가 증여해주신 아파트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고, 온갖 불쌍한 척을 하면서 애원을 하기도 했고, 사람이 어찌나 비참해 보이던지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저희는 친정에서 생활하다 딸아이가 20살이 된 해에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딸아이는 서울로 대학을 다니며 생활했고, 저는 무엇을 하며 살까 고민하다 좋은 가격에 나온 부지를 매입해 스튜디오로 꾸몄어요. 사진작가가 꿈이 딸아이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선물이었고, 저는 작은 카페를 따로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이혼 뒤 남편과는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고 서로 조용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가끔 딸아이가 안부 연락한답시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긴 하지만 그뿐이고요. 아무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고, 더 이상은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저희만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인생은 예순부터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와 딸아이의 앞날에 밝은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 수리나. 아빠 장례식 다 끝났니? 뭐야 언니? 무슨 용건이야? 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게. 이미 오래전부터 언니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친부모 장례식에도 안 오는 사람이 어떻게 내 언니야? 야, 나 아빠한테 의절당했잖아.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거든? 아, 참 그랬지? 1년 전에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남자랑 야반도주 한다고 집에서 1억이 넘는 돈을 훔쳐간 쓰레기였지? 훔쳤다니.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남친이랑 동거할 때 필요한 돈을 빌린 것 뿐이지. 돌려줄 생각은 없었지만, 근데 어차피 아빠는 돈 많았으니까 곤란할 것도 없었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하여튼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그래서 아빠 장례식은 끝났냐고. 오늘이었지? 그래, 오늘 잘 보내드렸어. 그래서 뭐 언니랑은 상관없잖아. 장례식 끝났으면 유산 상속받을 거 아니야. 뭐? 언니 설마 아빠 유산 받을 생각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장녀잖아. 언니 제정신이야? 우리 집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도 모자라서 아빠가 입원했을 때, 위독했을 때, 심지어는 장례식 때도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유산을 받아가겠다고? 그딴 바보 같은 헛소리 좀 그만해. 언니한테 줄 유산은 땡전 한 푼도 없거든? 진짜 바보가 누군데. 너희는 어차피 유산 못 받아. 뭐? 무슨 말이야? 나한테 아빠 유언장이 있거든. 장녀한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고 써져 있던데? 뭐라고? 아빠 유언장? 언니한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니. 말도 안 돼. 그거 어차피 가짜지? 내 동생 배 아파서 어떡해? 아빠가 3년 전에 쓴 진짜 유언장인데 어쩌나? 유산을 다 내 차지로 만들려고 아빠 앞에서 몇 년 동안 온갖 착한 척은 다 했거든. 가업은 내가 있겠다. 엄마랑 수린이는 내가 책임지고 보살펴주겠다. 라고 했더니 아빠가 그 유언장을 써주더라고. 너무해. 아빠를 속인 거야? 완전 사기잖아. 그래, 마음껏 떠들어. 어쨌든 나한테 유언장이 있으니까 아빠 유산은 전부 다 내 차지야. 물론 본가에 있는 땅이랑 집 전부 다. 근데 그런 깡촌에 있는 집은 필요 없으니까 당장 팔아버려야지. 그러니까 너랑 엄마 얼른 짐 싸고 나가줘. 뭐? 집 팔 거야? 아직 나랑 엄마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팔 건데? 그래도 그거 팔면 몇 푼은 더 생길 거 아니야. 집이랑 땅에 가구까지 몽땅 팔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돼? 49제도 안 끝났는데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겠다니. 언니, 제발 정신 좀 차려. 유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이사갈 집 찾을 때까지는 기다려줄게. 나도 참 착해서 달이라니까. 나만 쫓아내는 거면 몰라도 엄마까지 집에서 쫓아내다니. 언니가 사람이야? 너랑 엄마가 멍청한 거지. 일단 지금 있는 현금 전부 내 계좌로 입금해. 유산 들어올 거 생각해서 명품 엄청 질렀거든. 참, 외제차도 한 대 뽑았다. 그리고 이번엔 남친이랑 해외여행 갈 거니까 최대한 빨리 입금해줘. 야, 너 유산 먹으면 고소할 줄 알아? 그럼 안녕. 아, 뭐야. 아직도 돈 안 들어왔잖아. 내일부터 남친이랑 해외여행 가야 되니까 빨리 돈 필요하다고. 언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뭐? 집이랑 돈 뺏기기 싫다고 지금 뻗팅기는 거야? 야, 그렇게 머리가 안 굴러가? 지금 너랑 엄마가 그 집에서 사는 건 다 내가 베푼 아량이라고. 전부 다 나한테 상속된 유산이니까 너 자꾸 내 성질 건드리면 몸에 걸친 거 싹 다 벗겨내서 알몸에 무일푼으로 쫓아낸다? 그러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언니가 뭐라고 하든 난 이 집에서 안 나가. 아빠 돈도 언니한테 안 줄 거야. 우와, 이거 진짜 돌대가리 아니야? 잔말 말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유산은 전부 다 내 거라니까? 언니 몫은 없어. 뭐? 무슨 말이야. 나한테 아빠 유언장이 있다니까? 실은 아빠 유언장이 또 나왔어. 새로운 유언장 말이야. 뭐? 어제 아빠 변호사가 왔어. 원래는 장례식 때 오려고 했는데 뭔가 착오가 생겨서 늦게 도착했대. 근데 그 변호사가 아빠 유언장을 가져왔거든. 훨씬 최근에 2달 전에 쓴 유언장이지. 아빠가 병상에서 써서 변호사한테 맡겼대.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유언장은 날짜가 최근인 걸 우선하니까 언니한테 있는 건 무효가 된다는 말이지. 최근 유언장에는 기본적인 법정 상속대로 엄마한테는 유산 절반에 상당하는 토지 가옥을, 나한테는 남은 재산을 남기겠다고 써 있었어. 뭐? 그럼 내 몫은? 없어. 언니 몫은 전에 언니가 훔쳐간 돈을 생전에 증여한 걸로 간주하겠다던데? 뭐? 그게 말이 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유류분은? 아무리 아빠 유언이라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내 권리니까! 언니 유류분도 알고 있었구나? 생각보다 열심히 공부했네? 근데 안타깝지만 청구 못해. 뭐? 왜? 1년 내에 생전 증여된 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거든. 언니가 들고 튄 돈은 원래 우리한테도 상속될 돈이었어. 그 돈을 훔친 지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훔친 돈은 언니가 받을 수 있는 유산보다 크거든? 그래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오히려 나야. 뭐라고? 무슨 말이야? 하, 미안. 이해 못했어?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해줄게. 지금 내가 상속받아야 될 돈을 언니가 훔쳐서 가져간 상태거든? 그걸 내가 재판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소리지. 계산해봤는데 약 2천만 원 정도 돼. 뭐? 내가 돈을 줘야 된다고? 2천만 원이나?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그건 나도 알아. 언니 어차피 그때 들고 튄 돈 다 써버렸지? 그니까 새로운 유언장대로 해주면 언니한테 유류분 침해 청구는 안 할게. 유산 포기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럼 2천만 원은 연 끊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유류분 청구는 안 할게. 어떻게 할래? 그게 뭐야? 말도 안 돼. 아빠 유산이 내 차지가 되는 줄 알고 명품 옷에 가방에 비싼 차까지 사버렸다고. 내일은 남친이랑 해외여행도 가기로 했는데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새 유언장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무효라니 난 인정 못해. 인정 못하겠으면 재판이라도 할까? 언니가 그렇게 유류분 청구를 당하고 싶다면 내가 유류분 청구 소송 한번 해줘? 난 변호사 선임해서 철저히 맞설 거야. 언니가 지면 재판 비용도 청구할 거고. 어찌됐든 이득을 보는 건 너밖에 없잖아. 그러는 게 어딨어? 불공평해. 난 우리 집안 장녀라고. 어린 게 건방지게 멋대로 떠들어. 애초에 언니가 뒷생각도 안 하고 돈 들고 튀고 유산이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사치나 부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업자득이지. 그럼 내 빚은 어떡하라고. 유산 들어올 줄 알고 1억 정도는 썼단 말이야. 이 돈은 어떡하라고. 난 모르지. 내가 만든 빚도 아닌데 우리가 대신 갚아줄 사이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빚은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말도 안 돼. 빚더미에 앉은 지옥 같은 인생은 싫다고. 분명 내 유산이었는데. 그래서 어떡할래? 유산 포기하고 우리랑 연 끊을래? 아니면 승산 없는 재판이라도 해볼래? 난 뭐든 상관없어. 짜증나. 됐어. 유산 하나도 필요 없어. 다시는 집에도 안 갈 거고 너랑 얽히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됐지? 응, 알겠어. 그럼 절차는 우리가 진행해 둘 테니까
언니는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도 말고 돈 때문에 민폐 끼치지도 마. 알았어? 이 구두쇠 사기꾼. 너 두고 봐. 구두쇠? 사기꾼? 혹시 자기소개하는 거야? 도둑질이나 저지른 빚쟁이한테 그런 말 들어봐야 타격 1도 없거든? 시끄러워! 너 진짜 짜증나. 나도 너 짜증나. 그럼 빚이나 열심히 갚아. 안녕. 언니가 아빠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얼마나 초조했는지 몰라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처해줘서 다행이었죠. 그 후 언니는 해외여행을 갑자기 취소해서 남자친구와 싸운 끝에 결국 헤어졌다네요. 언니에게는 거액의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명품과 차를 팔았지만 다 갚지 못하고 사채까지 손을 댄 탓에 지금은 밤일을 하고 있다네요. 저랑 엄마는 아빠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조금씩 평소의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빠가 남겨준 집을 지키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답니다. 동민 엄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미애 언니, 안녕하세요. 연락 주신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우리 재승이가 축구 동아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니까 거의 반년 만이네. 동민이는 아직 계속 축구하고 있어? 네, 아직 하고 있어요. 재승이가 동아리를 관뒀을 때 엄청 서운해했어요. 그렇구나. 오랜만에 연락을 다 하고 어쩐 일이에요? 아니,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데 우리 재승이가 국제중학교 수험 쳤잖아. 오늘 그 결과가 나왔거든. 아, 그러셨구나. 잘 됐어요? 당연히 합격했지. 심지어 그 유명한 화재국제중학교에. 우와, 대단하네요. 거기 완전 유명한 학교잖아요. 명문고 명문대 입학생들도 많이 배출해낸 학교던데 정말 축하드려요. 뭐 우리 재승이 정도면 식은 죽 먹기지. 들인 돈이랑 공부량이 남들이랑 차원이 다르잖아.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있는 학원을 5개나 등록하고 집에서도 매일 5시간에서 7시간은 공부시켰거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떨어졌으면 집에서 쫓아냈을 거야. 어머, 그렇게나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지. 학원비가 매달 200만 원은 들었고 집에서 공부할 때는 계속 옆에 붙어서 지켜봤거든. 수험생을 둔 엄마는 뼈 빠지게 힘들지. 아, 그러셨구나. 언니도 그렇지만 재승이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자기는 수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동민이는 그냥 공립중학교로 가지? 아니요, 저희 애도 수험을 보긴 했어요. 다행히 합격했고요. 어머, 그래? 동민이는 그냥 집 앞 학교나 보낼 줄 알았는데 뭐 다행히도 운이 좋았나 보네. 네?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지. 동민이는 입시 시즌 때도 축구나 하고 놀기만 했잖아. 그런데도 합격한 거면 보통 운이 좋아서는 안 되지. 아, 아니면 수험을 친 학교도 별 볼 일 없는 학교인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를 학원에 안 보낸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칠렐레 팔렐레 놀러 다니는 걸 방치해뒀으면서 상식적으로 동민이가 명문학교에 붙겠어? 우리 재승이는 진작에 축구는 관두고 입시에 전념했거든. 자기네 아들에 비하면 공부머리랑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지. 아니, 동민이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학원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공부량도 부족하지 않았고요. 그 덕에 중학교 입시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렇게 뻔히 다 보이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머릿속에 놀 생각밖에 없는 남자애가 집에서 얌전히 공부를 했겠어? 학원에 다닌다면 얘기가 또 다르겠지만. 아, 자기 설마 학원에 못 보낸 거야? 돈이 없어서? 어머나, 그러면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없는 사람들 마음은 잘 모르거든. 미애 언니, 아까부터 뭐예요? 남을 바보 취급하는 말투로 비꼬기나 하고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코딱지만한 지역 축구팀에서 재능 좀 있다고 아무리 떠받들여줘봤자 사회 나가면 그딴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이 세상은 학력과 결과가 전부거든. 설마 저희 아들이 축구팀 주장이 돼서 그래요? 언니는 재승이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으니까요. 설마 그 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네. 난 애들 놀이보다는 공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재승이는 명문중학교에 들어가서 앞으로 승리자의 길을 걸어나갈 거야.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인 보람이 있네. 자기랑 자기 아들은 계속 사회의 밑바닥이나 떠돌겠지.
하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집에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고. 없는 집 애들은 참 불쌍하다니까. 언니, 실은 저희예요. 왜? 한국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입학했어요. 뭐? 한국대학교 부설중학교 그 한대부중? 그렇게 줄여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언니가 알고 있는 그 대학 부설중이 맞을 거예요. 입시 준비하는 엄마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라서 매년 모집 정원에 6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잖아. 한국대까지 탄탄대로로 갈 수 있고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도 주는 데다가 해외 자매학교에서 유학할 기회도 있다는 그 학교. 아, 네, 거기 맞아요. 그 한국대 부설중학교에 저희 애가 합격했어요. 뭐? 말도 안 돼. 자기네 애는 공부는 거들떠도 안 받잖아. 입시 시즌에도 학원은커녕 뻔질나게 축구장에 가서 놀기만 하던데. 그런 애가 그 명문 중학교에 합격할 리가 없잖아. 아무리 우리 애가 국제중 붙은 게 배 아파도 그렇지.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허세 부려봤자 금방 들킬걸? 거짓말 아니에요. 언니 말대로 저희 아들은 축구팀 훈련도 계속 받았어요. 근데 그건 입시 공부 외의 시간에 간 것뿐이에요. 책상에만 붙어있으면 몸이 둔해지니까 운동도 좀 해야 머리도 맑아지고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 외의 시간은 학교랑 집에서 공부시켰어요. 근데 학원에도 안 보냈잖아. 집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합격할 학교가 아니라고. 선생님한테 기출문제집을 잔뜩 받아서 모르는 부분은 질문해가며 빈틈없이 약한 과목을 대비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애도 한국대 부설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큰애가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굳이 학원에 다닐 필요도 없었죠. 뭐야, 큰애도 한대부중이라고? 네, 그런데요? 말씀드린 적 없었나요? 처음 듣는데? 어떻게 자기네 애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 우리 재승이는 국제중도 겨우 들어갔다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거야 의지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의지의 차이라고? 우리 아들한테 의지가 없었단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한국대 부설중학교에 갔으니 크게 뒤처지지 않는 이상 입시는 어렵지 않을 테니 축구도 계속할 수 있고 거기다 해외 유학에도 관심이 있나 봐요. 외국 자매학교가 동경하는 축구 선수의 모교라네요. 언젠가 그 선수랑 같은 팀에서 뛰고 싶다는 마음이 저희 아들의 의지를 북돋아준 것 같아요. 낙제점이나 받을걸? 공부에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니까요. 죄송해요. 겉보기에는 노력도 안 하는 없는 집 자식인데 초일류 명문학교에 합격했네요. 그래도 언니 말대로 이 세상은 결과가 전부라잖아요. 뭐라고? 감히 건방지게. 아무리 명문학교라도 수업을 못 따라가면 아무 의미 없거든? 어차피 니네 아들은 낙제점이나 받을걸? 해외 유학 대상자는 성적 우수자라서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재승이는 괜찮나요? 그 국제고도 꽤 알아주는 명문이라 수업 진도도 엄청 빠르다던데. 저희 동민이 말로는 재승이가 수업 중에 졸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은지 보건실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어 보인다던데. 국제중 수업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걱정하지 않아도 문제 없거든? 못 따라가면 그만큼 공부시키면 되지. 학원도 늘리고 과외도 추가하고 돈을 들여서 공부 시간을 더 늘리면 그게 정말로 재승이를 위한 걸까요? 뭐? 재승이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껏 말하지 못했지만 재승이가 축구를 그만둔 다음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축구 그만두기 싫다고 목 놓아 울더라고요. 재승이가? 축구를 관둘 바에는 입시를 관두고 싶지만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과호흡이 올 정도로 엉엉 울었어요. 재승이가 그랬다고? 동민이도 마음 아파했어요. 재승이가 입시 때문에 축구를 그만뒀을 때 재승이는 축구에 재능도 있는데 너무 아깝다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같이 축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슬프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저기요 미애 언니, 아이의 꿈을 빼앗아 벼랑 끝에 몰아세우고 몸도 마음도 상처 입혀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게 정말로 재승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건 아니고요? 아니야! 난 그럴 생각은... 재승이가 수업 중에 졸고 보건실에 가는 것도 학원이랑 공부 시간을 늘린 탓이에요. 국제중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외까지 붙이면 정말로 재승이 몸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언니가 정말로 바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재승이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그럼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재승이 얘기도 들어주세요. 가능하면 재승이의 소망을 이뤄주시고요.
학력도 중요하지만 재승이의 인생이잖아요. 재승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미안해. 자기한테 괜히 말도 안 되는 면박이나 주고 덕분에 제정신이 든 것 같아. 재승이랑 제대로 얘기해볼게. 네, 꼭 그렇게 하세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랄게요. 그 후 미애 언니는 재승이와 얘기를 나눈 결과 국제중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공립중학교에 다니기로 했답니다. 새로운 학교는 재승이에게 잘 맞았는지 축구팀에도 복귀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네요. 저도 동민이도 재승이가 기운을 찾아서 정말 기뻤어요.